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제가 아리조나를 아이들이랑 5박 6일 동안 다녀왔어요. 너무 좋았어요. 저는 처음 가는 여행이었기 때문에 너무 좋았고 했는데 진짜 더웠어요. 정말 추운 것도 힘든데 더운 것도 쉽지 않아요. 이게 100도 정도 가까이 됐거든요. 제가 있었던 날들이 거의 다 90도 넘어가지고 밖에 있는 거는 뭐 상상도 못하고, 저희 애 경기가 아침 7시 45분 막 이렇게 있었어요. 10시. 근데 7시 45분은 그래도 그렇게 덥진 않았어요.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근데 10시는 정말 햇빛이 그냥 막 내려찌는데 얼굴도 탔고 여기 어깨도 다 탔고 애도 다 탔고 했는데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도 경기도 잘하고. 근데 역시 이렇게 토너먼트 가면은 얼마나 우리가 우물 안의 개구리인지를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 그 베이 에리어에서 왔다는 팀인데 투수가 정말 잘하더라고요. 투수가 13살인데 공을 85로 던지는데, 85마일 던지는데 우리나라랑 도미니카 리퍼블릭의 경기를 보는 것 같았어요. 9대1로 졌는데 공의 애들이 너무 빠르니까 방망이를 휘두르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냥 9대0으로 지나보다 했는데, 저희 아이는 개인적으로 빠른 공에 잘하는 것 같아요. 느린 공을 오면 오히려 애가 공을 못 치더라고요. 그래서 빠른 공이 왔는데 그 85마일로 오는 그 공을 처음으로 쳐가지고 1점을 만들었어요, 애가. 그래가지고 9대1인가 8대1로 졌는데, 되게 뭐랄까 소중한 경험이었고, 제가 이제 이번에 토너먼트 가서 이제 또 느낀 거, 매번 토너먼트 가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이렇게 멀리 갈 경우에, 그리고 또 오래 갈 경우에 이제 야구 그 같은 팀에 있는 그 두 번째 코치와 그 다른 이제 같이 어울리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에어비앤비를 잡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몇 번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언젠가 한 번은 해야지 하고 있는데, 그냥 괜히 또 그 얘기 했다가 분위기 쌓이면 어떡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안 했는데, 총 6가족이 갔거든요. 근데 제 방이랑 저랑 또 다른 싱글맘이 있었어요. 그 싱글맘은 코치의 전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코치는 이제 다시 재혼을 했기 때문에 그 현 부인이랑 오고, 그 전 부인이랑 이제 애랑 같이 있어서 총 다섯 가족이었네요. 5가족이 이제 에어비앤비에 있었는데, 늘 갈 때마다 제 방은 정말 제일 구린데, 화장실도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샤워실도 없었던 데서 방을 그러니까 변기통이랑 세면대는 있는데 샤워실은 없었던 데서도 아이다호 갔을 때 묵었고, 그리고 작년에 쿠퍼스타운 갔을 때도 뭐 방 안에 화장실은 있긴 했지만 지들이 제일 좋고 큰 방을 항상 없고, 이제 저는 똑같은 돈을 내면서 제일 구린 방을 항상 이제 차지하게 됐는데, 이번에도 또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또 제가 진짜 짜증났던 게 뭐냐면, 방에 총 6개인가 됐는데, 저는 이제 둘째랑 방을 쉐어를 해야 되는데 벽 하나 사이를 두고 애들 5명이 그 방에서 잤어요. 근데 밤새 떠드니까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리고 벽이 또 워낙 했기 때문에 제가 자다가 중간에 벽을 몇 번을 쳤어요. 떠들지 말라고. 근데 그런 거는 신경 안 써요, 이 엄마 아빠들은.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에는 못했는데, 기분도 별로 안 좋았긴 했는데, 어찌됐건 또 우리 셋이 있었으면은 제가 또 그 고생을 다 했어야 되는데, 다른 아빠들이랑 있고 하니까 아침에 운동 경기 갈 때 제가 굳이 안 데려다 줘도 코치들이 데리고 가고, 이제 힘든 일들을 이제 대신 해주니까, 그래 그게 그거지. 내가 만약에 또 애들이랑 있었으면 내가 다 했어야 됐고 힘들었을 텐데, 그냥 그게 그거지 하고 이제 위로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찌됐건 애들도 심심할 틈이 별로 없었고,
5씩이나 됐기 때문에 항상 같이 이제 놀고 재밌게 좋은 추억 만들고 5박 6일 동안 이제 애리조나에서 시간 보내고 왔는데 도착한 날 이제 또 에피소드가 있어요. 도착해가지고 피닉스가 굉장히 큰 도시더라고요. 전 한 번도 가보지를 못해가지고 얼마나 큰지 몰랐는데 솔렛 공항이 정말 동네 시외버스 터미널 정도 수준이고 애리조나는 정말 대도시더라고요. 터미널을 가는데 지상에 있는 기차 같은 그걸 타고 이동하는데 한참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렌트카를 제가 폭스라는 렌트카 회사에서 이게 큰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구매를 해서 렌트카를 이제 한 10분인가 20분 넘게 기다려가지고 제 차를 찾았는데 제가 그 프라이스 라인이라는, 여러분들도 이거 혹시라도 나중에 미국에서 렌트를 하게 되면 기억을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라이스 라인이라는 뭐 엑스퍼디아, 올비츠 이런 웹사이트예요. 여행 그 다 같이 총체적으로 이렇게 예약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 거기서 렌트카를 구매를 했는데 500 얼마를 주고 이제 구매를 했어요. 제 차 사이즈랑 비슷한 SUV인데 좀 큰 SUV를 이제 해서 했는데 말을 막 하더라고요. 흑인인데 말도 빠르고 못 알아듣겠었는데 말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500 얼마 했는데 렌트비가 1200불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가.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나오냐. 근데 얼버무리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사인을 하고 에어비앤비에 도착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분명히 내가 그 프라이스 라인에서 렌트카를 예약을 할 때는 500 얼마였는데 530불인가 그랬는데 왜 이게 1200불이 뛰냐. 100불 200불이면 제가 말도 안 하겠어요. 근데 거의 뭐 2배가 넘게 뛴 거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아닌 것 같아서 이제 그 다른 가족들한테 물어보니까 걔들이 너한테 얘기 안 하고 옵션 같은 걸 막 넣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몇 번을 시도한 끝에 또 직통전화는 없어가지고 몇 번을 시도를 한 끝에 이제 전화가 돼서 커스터머 서비스에 전화가 돼서 이야기를 했더니 저 원래 제 보험이 있잖아요. 제가 제 차 타고 다니는 이 보험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를 쓰는데 그 자체에서도 또 보험이 되고 하기 때문에 렌트카를 할 때 굳이 렌트카 회사에서 물어보는 그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충분히 내 거 자체로도 되고 또 회사 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되는 그걸로도 커버가 되는데 그거를 저한테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주고 거기다가 때려 넣은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좀 따졌거든요. 그랬더니 다 빼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네가 공항에 다시 가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때가 밤 8시 반이 넘었는데 어떻게 해요? 또 공항을 가야지. 안 그러면 내일 가도 된다는데 또 내일까지 그거를 들고 있기가 너무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공항을 갔더니 그 해준 직원은 또 퇴근을 했는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른 직원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서 없애고 왔습니다. 그 다음날 정말 그 렌트카랑 저랑 진짜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차 타고 이제 애 데려다주고 데리러 이제 오러 가는 그 경기 보고 집에 오는 길에 차에 돌이 튄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유타에서도 아닌 그 애리조나에서 차 유리에 파편 같은 돌이 튈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또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문제가 다행히 안 됐어요. 그거는 내가 뭐 어떻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잘 해결되는데 그 다음날 차를 타고 가는데 또 타이어 프레셔에 그 타이어에 바람이 없다고 주의 사인이 뜨는 거예요. 왜 모든 일이 이렇게 나한테만 일어나는 것 같은지. 근데 또 제가 차를 개인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차에 그 low pressure, 그러니까 타이어에 바람 없다는 사인 뜰 때 그거를 제가 바람 넣는 걸 잘 못해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희 큰애가 항상 그걸 해줬거든요. 그래서 경기를 보러 갔는데 이제 애를 경기하고 있고 경기 끝난 다음에 애한테 엄마 차에 그 바람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걸 빨리 해야 될 것 같다. 다른 건 다 50이었는데 한쪽만 25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했더니 큰애가 주유소를 가면 자기가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유소에 이제 가 있는 동안에 아이는 그거를 해주고 그래서 다행히 맞춰줬고 그 와중에 또 이제 일하는 데서 애들이
말도 안 하고 그냥 문자로 I quit 뭐 이러면서 이제 통보하는 문자가 3명한테 왔어요. 그 제가 거기 가 있는 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쨌든 좋은 시간은 만들어서 그것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번 여행에서 되게 웃겼던 거는 제가 항상 이 미국 애들이랑 토너먼트를 가면서 느낀 게 패스트푸드만 먹어요. 정말로. 이런 어른들이 가서 이렇게 정식적으로 먹을 수 있는 다이닝 레스토랑은 거의 안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애들을 먹여야 되니까. 그리고 또 그 중에 정말 피키한,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피키한 애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먹는 음식이 정해져 있어요. 치킨 텐더랑 피자, 그 피자도 아무 피자나 다 먹는 게 아니라 특정 브랜드의 피자만 먹고, 그리고 시리얼, 그리고 맥앤치즈, 이런 정말 몇 세 입맛이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을 만큼 입이 굉장히 까다로운 애가 있는데, 그 애 때문에도 먹는 게 되게 제한적이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 여행을 갈 때 제가 다짐을 했어요. 항상 토너먼트를 가면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이렇게 패스트푸드만 먹다 보니까 화장실을 제가 거의 못 가는 거예요. 거의 올 때쯤에 이제 처음 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든 한국 음식이나 집에서 먹는 거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 그런 음식을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애들도 그렇게 먹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돈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저희 셋이서 패스트푸드 한 번 가면 한 40불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것도 이제 저는 많이 안 시키고 음료수 같은 건 다 안 시키고 그냥 기본 밀만 시켜도 그 정도가 나오니까 그것도 또 무시 못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가자마자 H마트가 또 한 18분 정도 거리에 있었어요. 에어비앤비에서 H마트를 3번을 갔다 왔습니다. 제가 도시락을 4개를 사가지고 도시락 한 개로 2끼에서 3끼를 애들이랑 다 며칠 먹고, 마트 가가지고 또 장 봐서 집에서 해먹을 수 있는 걸로 다 해먹고, 그래서 웬만한 거는 집에서 다 해먹고, 오죽하면 애가 우리 이번에 정말 패스트푸드 많이 안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런 토너먼트 여행 갔다 오면 이제 가스도 많이 차고 이렇게 배도 더부룩하고 그런데 몸무게가 하나도 안 쪄서 왔더라고요. 오히려 더 빠져가지고 왔는데 너무 힘들었나 봐요. 덥고 이래가지고. 아무튼 그러고 와서 이제 일하는 데서 또 제 또래 나이 되는 사람인데 참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 세상에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이 레스토랑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일한 친구인데 그냥 도망가는 어린애들이, 미국 애들이, 어린애들이 그냥 그만둔다고 통보하는 거는 사실 이해가 돼요. 어린애들이니까. 그런 애들이려니 하고 하는데, 아시아 사람이고 한 직장에서 그렇게 오래 했는데 그거를 뒤로 하고 그냥 도망가 버린다는 게 참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좀 오늘은 되게 기운이 그냥 쫙쫙 빠지는 현타가 좀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요일 밤 12시 30분 전인데, 제가 지금 이 오밤중에 그라지에서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라지를 이제 조금씩 하면서 페인트 칠을 하려고 하는데 손볼 게 너무 많아서, 어제는 제가 여기 다 쓸었거든요. 쓸고 먼지 다 털고 벽이랑 천장까지 다 털었는데 오늘 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된 집이고 관리가 너무 안 돼 있어가지고 진짜 총체적 난국인데, 그리고 벽에도 못을 얼마나 많이 박았는지 이제 걸 게 그렇게 많았나 싶어요. 그리고 여기 딱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선반처럼 이걸 되게 많이 해놨어요. 근데 보기도 너무 흉하고 진짜 막 정신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거를 지금 제가 다 일일이 빼고 있습니다. 빼고 있고, 오늘 낮에는 여기를 다 닦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집에서 한 39년을 살면서 여기 청소를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이 기름때가 빠지질 않더라고요. 제가 몇 번을 칠을 했는데도. 그래서
그 그리즈, 그 기름때, 찌든 때 빼는 특별 세제를, 나무에다 쓰는 특별 세제를 사가지고 다시 한번 할 거고, 여기는 그래도 조금 나아요. 여기는 했고, 여기 못이 한 몇백 개는 박힌 것 같아요. 이 못 빼는 것도 진짜 일이거든요. 이쪽에 있는 못은 제가 웬만한 건 다 뺐는데, 구멍 난 것들도 또 워낙 많아가지고 그것도 좀 정리하고 샌딩하고 해서 이제 페인트를 최종적으로 할 건데, 여기 보시면 되게 자세히 보면 안 돼요. 멀리서 와야 돼요. DIY가 좀 그렇잖아요. 제가 최근에 이 시멘트 갈라진 거나 이런 거를 메꾸는 거를 이제 터득을 했어요. 처음엔 되게 못했는데 연습하다 보니까 잘 되더라고요. 여기도 구멍 난 게 되게 많아가지고 여기도 나중에 다 페인트 칠을 할 건데, 일단 이렇게 다 이걸로 메꿨습니다. 어설퍼요. 많이 어설퍼서 멀리서 봐야 돼요. 근데 어쨌든 페인트 칠하고 하면은 좀 나아질 것 같아서 일단 이것도 했고, 여기도 다 아직 깨끗이는 안 됐지만 1차 청소는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저를 되게 많이 도와준 조카를 제가 몇 번 여기서도 언급을 했는데, 그 친구의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월요일 날. 그래서 내일은 그거 장례식도 가야 되고, 토요일 날 이제 초대를 했었어요. 저랑 저희 아이들을. 마지막으로 이제 호스피스로 들어가기 전에 파티를 한다 하더라고요. 이제 세이 굿바이 파티 같은 걸 한다는데, 저는 못 갔거든요. 애가 기침을 너무 안 하기도 하고 저도 사실 피곤하기도 하고 해서 안 갔는데, 너무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내일은 그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거기도 가야 되고, 일하는 데서도 바쁘고 하고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 뿌듯 그 자체. 그리고 이 철 보이시나요? 여러분, 여기는 제가 운동하는 방에 있는 지하실인데, 여기 창문은 이 사람들이 교체를 안 했어요. 창문, 집창문 교체를 하나도 안 했지만, 하나 빼고 다 안 했지만 근데 여기가 너무 더러워가지고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와서 작정하고 드디어 여기를 청소를 하려고 해요. 내려가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저 가게 뭔지 알고 다 청소하고, 이 그을린 게 너무 거슬려서 어떻게 청소해야 하나 고민이 엄청 했거든요. 근데 이 면도칼이 딱 생각이 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쉽게 다 긁히는 거예요. 네. 할 필요가 없어. 정말 페인트 이런 거 쓰다가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래돼가지고 보거든. 짜증나. 이거는 그 인덱스 같은 걸로도 지워지지 않았거든요. 아까 했는데. 근데 이게 조금 눌러서 하면 진짜 개운하네요. 몸에 속 편한 거. 이건 몰랐어요. 이상 청소가 취미이자 특기인 한나의 브이로그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빨리 이걸 다 긁어내야 되겠어요.